2024년 커머리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100제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중앙의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자, 이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망의 구성 형태는 그렇습니다. 자, 1번은 링형 형태입니다. 고리처럼 생겼죠. 자, 2번은 망형입니다. 그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물 망자를 써서 망형이라고 하고, 3번은 버스형입니다. 버스형. 4번은 나무가지처럼 막 쭉쭉 뻗었다고 해서 나무가지 또는 영어로 트리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각각의 망의 구성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경우에는 스타형, 성형입니다. 중앙에 서버를 두고 모두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의 컴퓨터와 1대1로 접속하는 방식이고, 자, 그런데 중앙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중앙의 서버 오류 시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된다. 그러나 고장났다. 누가 고장난 거예요? 중앙이 고장난 거죠. 고장 진단이 쉽다. 자, 중앙에 서버를 두고 모두 1대1로 연결하는 성형 중앙 집중형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중앙에 서버를 두다 보니까 중앙에 서버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된다는 단점 때문에 다시 중앙에 서버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중앙에 서버를 두고 여기에 각 지역별로 전라, 경상, 제주 각 지역별로, 충청 각 지역별로 서버를 다시 둡니다. 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시 또 그 지역에 다시 하위를 또 연결합니다. 이게 나무가지 트리형입니다. 트리에 연결된 노드는 네트워크상의 통신을 제어하는 중앙 제어장치, 여기 중앙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중앙 제어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신을 분리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분산 처리,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중앙 집중식 성형에 비해 이 부분은 다시 서버를 하나씩 나누어 가져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지. 자, 그 다음에 링형이 있습니다. 링형은 통신 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자,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집니다. 또 여기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나가 고장나면 가다가 멈춰버리겠죠. 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리고 기밀 보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또 여기도 이렇게, 야, 진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 옆으로 하나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밀 보장이 어렵다. 자, 망형은 모든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자, 그 다음에 버스형,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의 증설, 자, 우리 버스 노선 중간에 하나 민원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여기서 버스 노선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여기 중간 버스 노선 없애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하다. 통신 회선 길이에 제한을 받는다. 자, 여기 서울인데 저 부산까지 버스 노선, 그건 광역버스가 되겠죠. 이제 각 도시에 있는 버스들은 저 부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제한을 받고 역시 기밀 보장이 어렵다. 버스형 관련 문제가 16년, 19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 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현재 문제는 분산 처리 환경에 관련된 문제므로 4번 나무가지 트리형이 되겠습니다. 트리형으로 관련 문제는 신유형이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41번 문제는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42번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자, 모일 때마다 그때 처리하는 방식은 실시간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 또는 배치 처리라고도 합니다. 자, 일괄 처리는 모아서, 실시간은 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가 수신되는 즉시 처리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방식. 자석 예약 또는 은행의 업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하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사용되고, CPU 처리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시분할이라고 되죠. 시간을 분할한다.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 1시간, 너 1시간, 1시간, 1시간씩 나눠서 사용을 하면 이 B, C는 1시간, 얘는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나누지 않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1초 안에서도 1000만 명이 계속 자기가 혼자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즉 나누어서 사용을 하지만 그 시간을 아주 미세하게 쪼개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이 시분할 방식이다. 자, 네 번째, 분산 처리 시스템. 처리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 아까 우리가 나무가지형, 트리형 있었죠. 그런 형태가 분산 처리 방식이다. 42번에는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일괄 처리 시스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3번, 가로 픽셀 300, 세로 픽셀 200. 픽셀이란 하나의 점입니다. 점. 이 점이 많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1인치 내에 점이 얼마나 많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선명도가 높아진다. 해상도를 결정하는 단위가 픽셀이라는 겁니다. 자, 가로 300, 세로 200. 그리고 색상은 256 색상으로 표현된 정지 영상을 10분의 1로 압축하여 JPG 파일로 저장을 했다. 이 파일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파일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 1급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해상도 가로 세로 픽셀 곱하기 컬러 수 곱하기 시간. 동영상은 시간의 프레임 수. 자, 이 프레임이란 1초 동안에 보여지는 사진 수입니다. 24장을 보일 건지 30장, 60장 프레임 수에 따라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컬러 수, 시간, 1분 안에 또는 10분 안에 그 시간 동안 몇 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프레임 수를 결정을 해주시고 최종 8 나누기 8을 합니다. 이 나누기 8은 바이트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8로 나눕니다.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8로 나누면 최종 바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압축률을 곱해준다는. 자, 그런데 이미지는 프레임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장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동영상은 여러 이미지를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수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이미지는 한 장의 이미지이므로 프레임 수라든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그 다음에 컬러 수. 컬러 수도 비트 수로 계산합니다. 256 색상. 256은 2의 8승 256가지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256이라고 나와 있지만 8비트로 계산을 해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종 바이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8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압축률, 분의 1로 압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 200 곱하고 자, 8, 2의 8승 256가지 색상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8 그리고 10분의 1, 0.1을 계산했더니 6000바이트가 나옵니다. 6000이니까 1kg, 6kg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43번에 4번 정리해 주시고 관련 문제도 역시 신유형 문제라는 거. 43번, 4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문제. TCP/IP 프로토콜의 설정에 있어 서버넷 마스크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서버넷 마스크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넷 마스크는 IP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IP 주소는 IPv4와 IPv6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관련 내용은 뒤에서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이 IPv4 192, 168, 123, 132 이런 4개의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은 IPv4고 IPv6은 16비트씩. 자, IPv4는 8비트씩 4자리 총 32비트입니다. 근데 이 IPv6은 16비트씩 8개 128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IPv4에서 이 앞에 세 자리까지를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을 하고 뒤에 이 한 자리를 호스트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넷 마스크는 IP를 네트워크 주소 앞부분 세 자리와 호스트 주소 뒤에 한 자리를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서버넷 마스크다라는 거. 자, 현재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신유형 정리해 주시고 1급에서 역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4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한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하여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은, 자, 이런 것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요즘에 주문들 많이 하시죠. 식당에 가면 주문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상에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키오스크가 되고, 관련 내용들 함께 한번 밑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킨들. 아마존닷컴이 2007년 11월 19일에 공개한 전자책, PDF 같은 전자책, 이북 서비스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뜻하는 용어이다. 프리젠테이션, PPT 화면, PPT 있죠. 그런 발표자가 컴퓨터 앞에 있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페이지 넘김이라든가 레이저 포인터 등의 기능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젠테이션 리모컨 장치이다. 자,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자, 컴퓨터, 특히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등에서 정전이 될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전이 되면 모든 작업이 날아가게 되겠죠. 특히 서버 등에서 작업이 날아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중인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력을 일정 시간 계속 공급해주는 장치. 전기가 나가도 정전이 없도록 계속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UPS다. 자, 워드 프로세서 같은 자격증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UPS입니다. 자, 현재 4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정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4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6번, PC의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인풋에는 주로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웃풋에는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 입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 입출력 장치라든가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 바이오스다. 자, 두 번째,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자,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삑 소리가 납니다. 자, 이런 자가 진단입니다. 스스로 컴퓨터에 어떤 오류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자가 진단. 파워 원, 전기를 넣으면 셀프 테스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자가 진단을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라는 겁니다. 램에 저장되며 펌웨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스는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됩니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틀린 내용은 3번이 정답이 되고, 관련 내용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메모리, 디스크, 모니터와 같은 주변 기기 사이의 정보 전송을 관장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 그냥 바이오스라기보다는 롬에 저장되어 있어서 롬 바이오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자, 여기 펌웨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펌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자, 롬에 저장되어, 역시 바이오스와 함께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입출력, 아까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바이오스, 자가진단 포스트, 이런 글꼴 등이 사용되고 있고,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 성능 향상 및 개선이 가능하다. 자,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기록 가능한 특수 롬이다. 일반적으로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오로지 읽기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특수한 롬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수한 롬에는 EPROM, 자외선을 통해서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EPROM, 이런 것들이 특수 롬에 해당되고, 펌웨어와 바이오스는 모두 이런 특수 롬에 저장이 된다라는 점. 자, 18년에 한번 출제되었고, 관련 내용들도 1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니까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에 3번, 램이 아니라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 3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일부,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 HDD가 있고, HDD보다 더 좋은 거 SSD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HDD 또는 SSD를 이용해서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 자, 하드디스크 일부, 즉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관리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정리해 주시고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상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아까 HDD, SSD 이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한다. 자, 이 주기억 장치가 여기서 4메가라고 봅시다. 4메가. 자, 그런데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6메가짜리예요. 6메가짜리. 자, 우리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반드시 주기억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기억은 4메가고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6메가예요. 더 크니까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상 메모리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고정 크기의 페이징 기법. 자, 이 6메가를 2메가, 2메가 똑같이 세 등분합니다. 2메가, 2메가, 2메가. 그래서 6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6메가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2메가만 먼저 불러오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그래서 또 다시 2메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내고 다른 2메가를 또 불러오는 방식으로 고정 크기,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서 불러오는 고정 크기의 페이징 기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가변 크기를 똑같이 고정시켜서 나누는 게 아니라 1메가도 있고 3메가도 있고 뭐 2메가도 있고 이렇게 크기를 가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 기법에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크기를 똑같이 고정 크기로 나누는 페이징 기법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하는 가변 크기의 세그먼트 기법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페이징과 세그먼트는 주로 1급에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참고 정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문제를 해결한다. 캐시 메모리는 SRAM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20년 7월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연관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할 때는 주소, 어드레스를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관 메모리는 주소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내용으로 직접 접근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자, 아까 우리가 펌웨어 있었죠. 자, EEPROM,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는 EEPROM,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는 EEPROM, 자, 특수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EEPROM을 개선한 메모리 칩으로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게 플래시 메모리다라는 거. 플래시 메모리는 17년, 16년, 19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정리를 해 주시고 현재의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48번 문제,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유니코드 외에 ASCII, EBCD 등 다양한 코드들을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SCII와 EBCD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ASCII는 표준 7비트와 확장 8비트 두 가지가 있고 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자, EBCD는 8비트가 있고 대형 컴퓨터에서, 아까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용이 반면에 EBCD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된다. 17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 자, BCD 자체만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6비트, 이진화 10진 코드. 자, 보기 사지선다의 관련 내용 중, BCD는 이진화 10진 코드라고도 한다. 라는 사지선다가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옳은지 틀렸는지 구별하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CD는 이진화 10진 코드 6비트다. 자, BCD는 6비트로서 2의 6승은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2의 7승, 아까 표준 ASCII 7비트는 2의 7승 128가지의 문자. 그 다음에 8비트 2의 8승계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니코드는 2바이트 형태로 16비트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 전 세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는 유니코드, ASCII, EBCD, BCD가 있는 반면에 페리티, 통신용에서 오류를 검출만 할 수 있습니다. 너 틀렸어. 왜 틀렸어? 몰라. 그거 모르고 틀렸는지만 체크를 하는 오류 검출만 하는 페리티 비트가 있습니다. 자, 또 해밍 코드가 있는데 오류를 검출해서 정정, 너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정정까지 해주는 해밍 코드. 그래서 페리티와 해밍을 또 비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EBCD과 ASCII를 비교해 주셔야 되고,
자, 해밍은 17년, 18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니코드는 2바이트 체계로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1번이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8번에 1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4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디는 전자악기와 컴퓨터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규약이다. 실제 음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 음의 높이, 음표의 길이, 음의 강약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실제 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음을 발생시켜주는 신디사이저가 필요하다. 자, 미디 파일은 음성이나 효과음을 저장할 수 있어. 실제 음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음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저장하고 실제 음을 듣기 위해서는 신디사이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음성 파일이나 효과음은 저장할 수 없고, 자, 음성 파일이나 효과음을 저장하는 사운드는 WAV입니다. 재생이 빠르지만 용량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목소리, 효과음 이런 것들은 파일의 크기가 큰 단점이 있는 웨이브 파일에 해당된다.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미디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악기의 표준으로 실제 음악 소리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악기의 연주 정보로 음 높이, 음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는 파일이다. 20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MP3, 소리에 대한 사람의 청각 특성을 잘 살려 압축하는 기법이다. CD 수준의 고음질이다. 단 손실 압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손실 오디오 압축, 플렉스, 돈 자랑하는 플렉스 말고, 자, 손실이 없는 무손실 오디오를 자랑하는 플렉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소리 파일 관련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에 4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자,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자, 이런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이미지가 있는데 컴포지트, 뭐 S영상, S비디오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참고 정리를 통해서 DVI i1394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VI는 초기 디지털 방식으로 PC 관련 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것이라 일반용 AV 기기에서는 부적합하다. 자, 우리 본체 뒤에, 컴퓨터 본체 뒤에 케이블 연결 방식이 있는데, 자, 이게 D섭 방식입니다. 아주 오래전 D섭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VI 방식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MI 방식이 있겠죠. 각각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DVI, 그 다음에 i1394 보겠습니다. PC나 각종 AV 기기에서 대량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고성능 직렬버스로 컴퓨터와 가정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최대 64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HDMI 관련 내용이 20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 케이블이 HDMI 방식입니다. 자, 이 HDMI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과 음향 신호를 하나의 케이블로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해서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번에는 3번 HDMI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